이병건 건축사입니다. 2025년 1회 1교시 배치계획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총 강의 7번째 강의인데요. 앞서서 이제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가정의 계획을 왜 읽냐, 이격거리와 고려사항을 어떻게 검토하냐, 시설물 위치를 잡는 방법이 뭐냐, 보기를 무시하면 진짜 꽈락이 나오느냐, 문제지를 이용해서 풀어가는데 왜 나는 40점 이하가 나오느냐, 현황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꽈락이 나오는 20점 이하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쭉 6번째 강의까지 마쳤어요. 7번째 강의에서는 배치 50점 이상 요거 맞추기 위한 답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 문제지가 PDF 파일로 이제 올려져 있어요. 그 건축사 수험 동호회에. 그래서 고정 댓글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통해서 또 궁금한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의견들,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내용이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좌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강좌는 일단은 학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건축사 시험 자료 게시판에서 또 확인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025년 2회 시험 대비는 현재 토요일은 부산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서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결정된 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고 몇 가지 내용들 검토하면서 한두 가지 이제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m 뛰고 6m 뛰고 차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차로와 접하여 계획하라고 했으니까 5개 작업장을 그냥 접하여 계획했어요. 요게 이제 57에 10m 짜리고요. 그 다음에 정비동 위쪽으로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통로는 이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했고요. 가공 처리동 놨고요. 그 다음에 재배동 1, 2, 3, 5m씩 띄어서 정확하게 위치 선정해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와는 2m 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브릿지 형성되어 있다는 거, 기술지원센터 요거 확인했죠. 이쪽이 뭡니까? 생산 영역이죠. 그래서 5개 작업장 위치는 차로와 접하게 배치하고 이격 조건이 없다는 거 좀 참고하면서 3-6m 이격 후에 배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출입구는 2개소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2개소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차량 출입구 1, 차량 출입구 2 뭐 이렇게 배치하든가, 뭐 여기를 1로 하고 여기를 2로 하든가, 그거는 여러분 자유고요. 그 다음에 레벨 4.0에서 진출입하게 조건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 약 한 45m 나오는데요. 뭐 실제로 캐드로 해보면 뭐 40.978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처럼 빡빡하게 거의 네트 치수가 나오는 문제는 출제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여유 치수가 좀 있어야죠. 사람의 손이라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향후에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이 출제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대비는 해야 되겠죠. 할 수 없죠. 그래서 상호 40m 이격하고 정확하게 배치하는 거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좀 보시면 행사마당 있고요. 행사마당은 당연히 빗금을 가로로 치라 했으니까 가로로 쳤어요. 요런 거 누락하시면 점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등고선 조정했고요. 등고선 점선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굵은선에서 옹벽 표시하고 레벨 0에서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행사마당은 레벨 0에서 4까지 배치되는 거고요. 주변 옹병이 설치를 스터디 해주면 좋겠고요. 판매동하고 연계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역장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역장은 점선, 그 다음에 5개 작업장이 점선, 요거 2개 점선 있냐 없냐 점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무조건 점선으로 그리셔야 된다. 검정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출입구도 누락하시면 바로 점수 아웃입니다. 그래서 50점 이상 맞으려면 일단은 형태나 위치나 모양이 틀리더라도 설계 조건에 있는 내용들은 빠짐없이 기록하는 훈련 나쁘지 않다.
진입마당 면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화살표로 하라 했으니까 화살표 표시했고요. 화살표 이 세 개만 하셔도, 이 화살표 세 군데만 표시하셔도 여러분 점수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1은 22대예요. 그래서 진출입구 위치 무관한데요. 모분담안에서 보면 23대로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 한 대 집어넣고 이제 이쪽 빼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센터는 기존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접 시설물하고 조건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을 준 것 같으니까 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내용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형태 위치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도 또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휴게마당이요, 캐드로 구조가면 거의 진짜 110 정도 딱 나와요. 진짜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정자도 거의 붙을동 말동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손으로 그리니까 오차 한계가 있으니까 넘어는 갔겠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에 좀 오류가 아니라 좀 뭐랄까 부끄러운 단면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제자들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는 문제를 자꾸 출제한다면 실제로 수험생들이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아니다. 뭐 말이 좀 많이 의도하고 다르게 나갔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건 배치계획에서 60점 만점에서 50점 이상을 받기 위한 것들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도 좀 감안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1교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이격거리 정확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조건상에서 나온 뭐 수평선, 수직선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뭐 요것만 정확하게 하셔도 점수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에서 나오는 우리 점수 포션이 꽤 됐다. 물론 이제 행사마당이나 5개 가공 처리장 사이즈, 위치, 형태, 모양 이거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캐드로 구조가면 220이 나온다는 거 사실 자체도 조금 전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면적에서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주어졌다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한데, 문제 조건상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빠짐없이 빗금치고 했을 때 수험생들이 점수가 높았다는 사실, 이것들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배치 60점 만점 중에 50점 이상 받으려면 무조건 배치 시설물에 대한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격 조건, 그 다음에 이 길이라든가 이런 치수 조건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라. 그래서 주차장 1, 2 이것도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체험동은 이제 방문센터에 인접하고 제1주차장도 인접하고, 그 다음에 영역구분 보차분리 원칙을 지키는 체험동의 위치가 일단 형성이 됐고요. 가끔 수험생 중에 이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있으면 좋겠고요. 뭐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 여기 연결하는 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 문제 조건상에서는 게스트하우스는 생태조망 데크를 통해서만 들어가라고 돼 있으니까, 생태조망 데크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돼 있으니까 생태조망 데크로만이란 말은 없죠. 생태조망 데크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돼 있으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접하라고 했으니까 접한 거고요. 접하라는 조건들 요거 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문제 조건 충분히 풀어보시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개 시설의 이격거리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요것들 좀 점검하면서 문제 접근하는 요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격거리가 이렇게 이제 도로 경계선에서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그 다음에 5개 시설이 안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5개 시설과 5개 시설이 안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5개 시설과 단지내 도로나 5개 시설과 5개 주차장이 이격거리가 안 주어졌다 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그러면 조금 여유 공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건 뭐 안 띄워도 되니까. 근데 외부 시설하고 이제 건물하고는 띄게 돼 있죠. 건물하고 외부 시설. 그러니까 요건 띄어야죠. 요거는 띄어야 되고, 요거는 띄어야 되고, 요건 띄어야죠. 이거는 띄어야 되고. 뭐 이 조건들은 지켜줘야 되는 거고. 아까 실수했네요. 요거는 띄어야죠. 요것도 띄어야 되고. 그죠? 근데 요거는 안 띄어도 되죠. 이것도 안 띄어도 되고. 뭐 요런 것들 뭐 그래서 안 띄었죠. 요것도 안 띄었고. 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그 완성도 높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대비는 수험생들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답하고 똑같이 그린 수험생은 없습니다. 뭐 9,000명이 시험 보는데 글쎄요 10명? 1명?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셔야겠어요? 50점 이상 맞으려면 설계 조건을 정확하게 푸시고 문제 조건을 완벽하게 집어넣는 훈련, 보기와 범례를 누락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훈련,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여러분들 득점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모범 답안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훈련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모범 답안을 보면서 했어요. 차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또 출제 가능성이 있고 또 출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답을 완벽하게 맞힌 수험생은 전체 수험생의 뭐 10% 5%도 안 된다. 그렇다면 50점 40점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려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내가 채점을 하겠으니까 그 채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달라고 했으면 그 채점 포인트대로 그리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요게 여러분들의 득점의 중요한 득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범 답안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요 2025년 1회 1교시 배치계획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7번째 강의죠 마치도록 하고요. 배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과제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모범 답안까지 어떻게 하면 내 실력에 맞게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결과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배치계획 50점 이상 답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